ああ、社長に嫌われちゃったかな。しかし社長かっこいいぜ。美人でスタイル抜群、いい匂いがして頭もよくって、ずっとついてきたいって感じだぜ俺はよ。あの美しい女王様がここに座ってお尻、体が勝手にもう動いちゃって、もうブスリスグクグク願い。 에가와 타치야의 만화 골든보이를 원작으로 도쿄대생 킨타로가 진정한 공부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여러 직업을 체험하는 과정을 다뤘으며 유명 애니메이터들의 고퀄리티 작화와 연출, 그리고 독특한 개그 코드가 특징인 성인 러브 코미디 애니메이션 골든보이입니다. 본 영상은 골든보이 원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도쿄대 법학부의 모든 과정을 조기에 마치고 자퇴해버린 25세 청년 오오에 킨타로. 엘리트의 삶의 환멸을 느끼고 진정한 공부를 위한 여행을 떠났던 그는 아르바이트를 지원한 회사로 향하던 중 노란 페라리와 부딪힐 위기에 놓이는데 大丈夫？怪我はない？美しい。いや全然平気さ。はい、クリーニング代と治療費よ。100万円、こんなにもらえないよ。汚い手で触らないでね。はい。これからは歩道を走りなさい。勉強になるな。 산악자전거를 고치기 위해 수리점에 들린 킨타로는 가볍게 손보는 수준이었기에 점주에게 무료로 수리받지만 그가 야쿠자에게 빚을 졌음을 알게 되고, 私らビジネスマンですから、仏の顔も3度まで。私たちは仏様より慈悲深いですよ。ヤクザもことわざを使うのか。 그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TN소프트에 들어간 킨타로는 그곳에서 노란 페라리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고, 이에 그녀가 이곳의 사장임을 알게 된 킨타로는 미운 털이 박힌 탓에 첫 업무부터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장이 변기에 앉은 망상에 빠진 킨타로는 자신의 욕망에 굴복하여 변기에 얼굴을 비비다가 그만 사장에게 그 모습을 들켜버리는데, あなた変態くん？すいません、女王様。残念だけど、まずい、クビになる。うちでは君は。仕事がしたい。プログラムを作りたい。このバイトが決まって嬉しくて、徹夜でコンピューターの勉強してきたのに、いきなりトイレ掃除。好きなんだコンピューター。能力を試してからにしろ。ご自由に。しゃあ。 필사적인 어필로 겨우 위기를 넘긴 킨타로는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지만 종이 키보드로 벼락치기 한 수준이었기에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에 해고 통보를 받게 된 그는 어떻게든 이 회사에 붙어있겠다는 일념으로 월급 없이 일할 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仏の顔も3度まで。ことわざの使い方間違えてるわよ。 그렇게 돈도 안 받고 일하게 된 킨타로는 직원들의 업무를 유심히 관찰하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그러다 사장이 컴퓨터를 안 끄고 간 것을 발견한 킨타로는 서버 전원까지 꺼버렸다가 미국 회사에 납품하기 위해 3개월 동안 만든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날려버리고 맙니다. どうする？明日なのよ。待ってくれても1週間。どうしてくれんのよ。俺なんか大切なことはほれこの通り。うちの損害はこんなもんじゃない。このメモは俺にとって命より大切なものなんだ。お金じゃ買えねえんだよ。しまった。やっぱりあんたは最低の男よ。許してください。僕を見捨てないでください。お金には困ってないでしょ。こないだ当たり屋やって100万稼いだから。全部使ってしまいました。はい。 그날 이후 다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던 회사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밤새 작업에 몰두하지만 마감 시일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그러다 킨타로에게서 온 디스크를 실행한 사장은 그 속에 자신들이 제작했던 것과 똑같은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프로그램보다 훨씬 사용하기 편리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킨타로가 짧은 시간 안에 자신들을 뛰어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했음을 짐작한 사장은 그가 자신이 준 100만엔도 자전거 수리점 주인에게 주었음을 알게 되자 지금까지 그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그러나 이미 회사를 떠난 뒤였던 킨타로는 다음 아르바이트로 카치다 주조의 시장 선거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그의 딸인 카치다 나오코를 만나게 됩니다. 直子っていうのがお嬢さん美しい天使がここに座って信じられない体が勝手にうわごめんなさい。いや家政婦さんの代わりに掃除してただけですからお顔も汚く濡れちゃって。私の部屋にいらして。どうぞ、これで拭いてください。気のせいかいい匂いがする。うわどうしたんですか突然。普段着に着替えてるの。出てみましょうか。どうして？ゆっくりしていってください。このお嬢さんは一体何を考えてるんだ。この鏡から着替えが丸見え。俺は見てはいけないものを見てしまう。汚い世界の風にさらされたどす黒いドブネズミの俺には君の姿はあまりにも眩しすぎる。見てるわ。大丈夫ですか？お顔も赤いみたい。失礼しました。待って。これから毎日からかってあげましょう。 사실 나오코의 아버지인 카츠다는 야쿠자 세력을 휘하에 두고 시장 3선에 도전하는 정치인이었으며 선거운동이란 것도 야쿠자들을 풀어서 돈으로 시민들을 매수하는 활동이었고, 그런 더러운 선거판에 혐오감을 느꼈던 킨타로는 그나마 천사 같은 외모의 나오코를 만나 카츠다의 밑에서 일하는 것에 재미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남자들을 데리고 노는 취미가 있었던 나오코는 킨타로 또한 자신의 가정교사로 부리며 그가 자신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즐겁게 지켜보고, 이에 낮엔 선거 사무실, 밤엔 개인 과외로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킨타로는 나오코의 스킨십 공격에 소중한 수첩이 사라지는 것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킨타로의 수첩을 엿보게 된 나오코는 그가 이미 자신의 내숭과 속임수를 모두 알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데, 俺の手帳知らないですか。知らないわ。先々プチンシャキなんて。どうした直子。私の服切り刻んで。さあ謝るのよ。下手をしたら本当に殺されちゃう。何？僕は直子さんを奪いしてしまったのです。どうして言い訳しなかったの？私をかばって愛してしまったですって。悪いのは私なの。金太郎さんを責めないで。ごめんなさい。もう少し早く助けに来てほしかったな。 그날 이후 남자를 가지고 노는 취미를 버리게 된 나오코는 떠나는 킨타로에게 수첩을 돌려주며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자신의 순결을 가져가 달라 고백하고,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카츠다는 자신의 딸을 끝까지 감싸고 못된 버릇까지 고쳐준 킨타로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그를 내심 사윗감으로 점찍어둡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번에 수타 우동집에 취직한 킨타로는 뺑소니 사고로 크게 다친 주인장 대신 그에게 수타를 배워 우동면을 뽑아주고, 그 과정에서 주인장의 가족과 친해진 킨타로는 처음으로 가져본 따뜻한 직장에 몹시 감동하며 특히 그들의 딸인 노리코에게 더욱 잘해주려 합니다. こんにちは。あら、小暮さん。今日もお仕事で？うちで投資してるビルが近くにありましてね、ついでに寄ら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よ。あ、そうだ、のりこさん。はい。今度一緒に船を見に行きませんか？迷惑じゃないですか？とんでもない。小暮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ひき逃げされた父を通りすがりの小暮さんが病院まで運んでくれなかったら、父は今頃どうなっていたか。当然のことをしたまでさ。変わった朝顔だね。違うわ、これは桔梗よ。のりちゃん本当に花が好きなんだね。自分のたった一人好きな人のために花を飾りたいの。それが今の私の目標なのよ。 그러던 어느 날 목욕탕에 다녀오는 길에 코고르를 발견한 킨타로는 그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차 안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되고,
이에 코구레가 원래 야쿠자였음을 알게 된 그는 애초에 주인장을 뺑소니하고 병원에 데려다 준 것도 노리코에게 청혼한 것도 모두 가게를 빼앗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코구레가 노리코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했음을 알아챈 킨타로는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이쯤에서 계획을 중단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오히려 코구레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마는데 のりこ出かけんのかい？おめかししてデートだね。そろそろプロポーズの返事を聞かせてくれないか。小暮さんのことは好きだけど、でも私が結婚すると父や母のことも心配だし。君を愛してるんだ。困ります小暮さん。まずは上から。ダメですよ。あれならば下から。ダメだってば。なんだと。まずこの手を落としてからだ。とどめは小暮スペシャルコークスクリューキース。 코구레의 스킨십으로부터 노리코를 지켜낸 킨타로는 그 충격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알아눕고, 그러나 노리코가 결혼을 결심했음을 알게 된 킨타로는 자신에게 부모를 부탁하는 그녀의 모습에 황급히 말려보지만 이미 콩깍지가 쓰인 노리코에겐 어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킨타로와 다툰 노리코는 내심 코구레와의 결혼을 망설이는 자신의 모습에 다시 한번 그를 만나서 확신을 얻으려 하는데 お願いします。どうかノリちゃんから手引いてください。今さらやめられるか。絶対誰にも言いませんから。ノリちゃんすごく真面目ないい子だし、そんなかわいそうなこと。あんなのただのスケベなガキだぜ。お小暮さん。ノリちゃん、この人は僕の彼女でのんちゃんって言うんだ。嘘はたくさん。あ、ノリちゃん。おい待て。しっかり大丈夫。憲法道場で勉強したことをつまらないことに使ってしまって、俺もまだまだ勉強が足りないぜ。 그리고 얼마 후 주인장의 팔이 모두 나은 것을 발견한 킨타로는 이제 안심하고 우동짐을 떠날 것을 결심하며 마지막으로 노리코에게 작별을 고하려 하고, 그러자 노리코는 이제 시련의 상처를 모두 털어냈음을 이야기하며 그에게 고마움을 전하는데 金太郎さん、これを見てください。うわ、これノリちゃんが作ったの？この花を飾りながら金太郎さんのことを思い出してたんです。私、金太郎さんの優しい気持ちに全然気がつかなかったけど、今私が立ち直っていられるのは金太郎さんのおかげなんです。私、金太郎さんのことが好きな人に渡すんだろ？言ってたもんね。好きな人のために飾りたいって。ノリちゃんの花を気に入ってくれる人見つけなきゃ。俺なんか花の名前間違えちゃって。朝顔と桔梗。あ、そうそう。よく見たら全然違うのにね。全然勉強が足りねえや。はい、今行きます。 킨타로에게 마음을 거절당한 노리코는 처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꽃바구니를 만들었지만 결국 그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여행길에 오른 킨타로는 추운 날씨에도 실내에서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을 신기하게 바라보던 중 우연히 그 앞에서 야성미 넘치는 미인을 발견합니다. 그 강렬한 첫인상에 끌린 킨타로는 홧김에 그 수영 스쿨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말해버리는데 じゃあ泳いでもらいます。どうすか？水泳を教えるより習った方がいいよ。このスイミングスクールで一番偉い人を出せ。私です。私もあなたをスイミングコーチとして採用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勝負だ主任。1ヶ月後俺はあんたに勝ってみせよう。何？俺はここで働きながら勉強する。給料はいらないぜ。俺が勝ったらコーチとして雇ってください。あんたが負けたらどうする？1年間ただ働きします。？1ヶ月後に勝負しましょう。
수영수 쿨의 주임 하야미 아유코에겐 아부가 통하지 않음을 짐작한 킨타로는 그녀의 승부욕을 자극해서 겨우 수영수 쿨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아유코가 올림픽 자유형 금메달리스트였음을 알게 된 킨타로는 그녀에게 도전한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는지를 깨닫지만 일단 다른 코치들과 선수들을 보면서 조금씩 수영 실력을 키워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초급반 코치로 일하게 된 킨타로는 일단 물과 친해지게 하려는 자신과 달리 아유코의 교육 방침이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가차없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보육교사 같다는 평가를 받게 된 그는 아이들의 진급이 느리다는 이유로 성과를 내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아유코에게 좀만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킨타로가 선수들과 함께 훈련받는 것을 보게 된 아유코는 그의 수영 실력이 놀랄 만큼 향상된 것을 발견하는데, まだ泳ぐつもり？なんだか今泳ぐのがとっても楽しくって。私についてこれたら根性を認めてあげるわよ。ついてきまーす。主任の股間が丸見え。うわいいのか、そんな大股開きでいいのか。すいません。なかなかやるわね。その根性認めてあげるわよ。でも今のスピードは私の本当の力の半分。これで私に勝ったと思っちゃ間違い。神聖なプールで何考えて泳いでたの。主任の持っている野生が俺の野生を目覚めさせたのです。 그렇게 킨타로를 해고시킨 아유코는 최근 들어 초급반의 진급생이 부쩍 늘은 것을 발견하며 다른 코치들이 킨타로를 따라 교구들을 이용해 가르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순수하게 수영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던 그녀는 지금껏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했던 것을 반성하며 자신이 킨타로에게 패배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미 먼 길을 떠났던 킨타로는 교토로 가는 고갯길에서 우연히 오토바이 위에서 마스터베이션을 즐기며 도로를 질주하는 여성을 발견하고, 이에 그녀를 따라가 봤던 킨타로는 결국 그 여성을 놓친 채 애초의 계획대로 대부 테라야마 가문의 잡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주의 딸인 테라야마 레이코를 만나게 된 킨타로는 청초하고도 격식 있는 그녀의 모습에 매료된 것도 잠시 레이코를 생각하며 변기를 쓰다듬다가 해고되어 버리고, 그 과정에서 레이코가 쓴 찻잔에서 그 오토바이 여성의 맥주캔과 같은 향이 나는 것을 발견한 킨타로는 몰래 잠복을 이어간 끝에 두 사람이 동일 인물임을 밝혀냅니다. いやお嬢さんこんなところで。私の秘密を教えてあげるわ。私は人間の男に興味が湧かないの。特にバイクに乗ってる男は最低よ。私はこのビモちゃんにしか感じないの。ビモちゃんってそのバイクにですか？そう、自分が速いって自慢する連中も所詮は車やバイクに乗せてもらってるだけ。バイクが速いのよ。勘違いしてもらっちゃ困るわ。そうですね。やりたい？やりたくないと言えば嘘になります。私を乗せて走るビモちゃんを捕まえてごらんなさい。 사실 엄청난 속도광이었던 레이코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힘을 본인의 능력처럼 허세 부리는 남자들에게 질렸던 탓에 결국 자신의 오토바이인 비모타에게만 희열을 넘어 성욕을 느낄 지경이 되었고, 그런 레이코의 오토바이와 자전거로 대결하게 된 킨타로는 그녀의 코스와 똑같이 달려선 전혀 승산이 없었기에 중간에 가로지를 것을 결심하는데, Yes!
は下り坂だ。この 130R やるわね。このスピードじゃその直角カーブは曲がりきれないわよ。もしかして作りかけの橋をジャンプ台にして向こう側に飛び移る気？すごい。あんたみたいな男がいたなんて。あんたはビモよりすごい男よ。生きてる。待ってー、私を抱いて。킨타로의 신들린 주행에 반해버린 레이코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며 그에게 달려가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킨타로의 자전거를 따라잡을 순 없었고, 이에 대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다음 마을로 향한 킨타로는 이번엔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들어갔다가 빡빡한 스케줄에 쓰러져 있는 애니메이터들을 보게 됩니다. 그 후 셀 전달과 청소 등의 잡일을 담당하게 된 킨타로는 하나의 애니메이션이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공정과 인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며 도중에 스폰서와 원작자까지 완성을 닥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치에라는 애니메이터가 스폰서에게 차를 쏟은 것을 발견한 킨타로는 뜨거운 물이 닿을까 재빨리 걸레로 그녀의 가슴을 닦았다가 오히려 스폰서의 심기를 건드리고 맙니다. 그리하여 마감 시일을 못 맞추면 회사가 망할 위기에 놓인 그들은 설상가상으로 검수해줄 감독까지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元気出してくださいよ。大丈夫っすよ。私がお茶をこぼさなければこんなことには。何言ってんすか。あれは事故っすよ。私の仕事なんて意味ないわ。別に誰からも期待されてないわ。意味のない仕事なんてないっすよ、シエさん。アニメーションってすごいっすよ。アニメって絵が動いて色がついててさらに音まで出るんすよ。漫画や小説にはできないっす。そのアニメを支えているのがプロのテクニックっす。みんなの力が集まって初めて作品が見れるっす。最後まで諦めないで一緒に死にましょう。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애니메이션을 완성시켜야 했던 킨타로는 직접 병원까지 원화를 들고 가서 검수를 받는 건 물론 작품 전체의 내용을 일부 변경해서 시간을 조금이나마 절약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기로 결심한 그는 CG 가이드라인의 TN소프트, 수영 자료 수집은 나유코, 식사 제공은 노리코, 대역 성우엔 나오코와 그녀의 친구, 그리고 마지막 필름 배달을 레이코에게 맡기는 등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애니메이션 한 편을 완성해냅니다. 그 후 스폰서와 원작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확인한 킨타로는 언제나처럼 슬그머니 그 회사를 떠났다가 지금까지 얽혔던 여성들의 추격을 받게 되고, 그럼에도 다음 인생 공부를 위해 나아가던 킨타로는 그가 세계를 구할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나레이션과 함께 골든보이는 끝을 맞이합니다. 골든보이는 원작 만화책 1권의 에피소드들을 6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유명 애니메이터들이 다수 참여한 작품답게 매우 뛰어난 작화와 연출, 레이싱 액션을 보여주고, 특히 결말의 경우 킨타로가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에 취직했다는 오리지널 에피소드로 실제 그들의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나온 에피소드의 여성들이 총출동하는 모습으로 나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원작에서 주인공인 킨타로가 엘리트 코스를 밟는 것에 환멸을 느끼고 진정한 인생 공부를 떠났다는 나름 분명한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원작자 본인이 이를 감당하지 못한 채 자폭해버렸다는 것이며, 골든보이2 또한 연재 중단으로 비범한 시작과 달리 분량만 긴 채로 잘 마무리하지 못한 용두사미가 되어버렸고, 이에 평범해 보이지만 먼치킨이고 욕망을 숨기지 않지만 자제하며 누구보다 상냥한 마음씨를 가진 주인공 킨타로를, 즉 이런 독특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마지막까지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기까지의 골든보이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